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해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2명 등 활동가 430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 강한 폭우와 뇌우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북쪽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주민 17,0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스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인 채 오랜 시간 방치됐다 숨진 사건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며 미국으로 가져와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외신들의 보도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진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호르무즈는 국제 수로라며 통행이 무료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if we can't get a good deal, the president's been clear he has other options. I'm not going to elaborate on what those are.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선 중재국 파키스탄 측이 이란을 방문할 것으로 들었다며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는 레바논의 평화 과정을 방해하고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지연시킨 레바논 국회의원 등 9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다 체포된 활동가 430여 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영상을 이스라엘 안보장관이 SNS에 올린 뒤 비판이 커지자 신속 추방한 건데 한국인 활동가 2명도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이탈리아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로마 공항에 들어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Ti prendono a calci, no, ma qualcuno gli hanno rotto braccia, costole, cioè questa è la situazione. Perché c'erano 3 della marina israeliana, ma proprio 3 belli grossi. che ci hanno malmenato in ogni modo. 이스라엘 외무부는 앞서 극우 성향인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 꿇려진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현지 시간 21일 체포된 외국인 활동가 전원을 추방했습니다. 모두 430여 명으로 이스라엘 여성 1명을 뺀 외국인 활동가 대부분은 라몬 공항에서 터키 항공 전세기 3편을 나눠 타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금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구금시설로 옮겨지지 않고 곧바로 추방됐는데 잠시 뒤 오전 6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추방 조치에 국제사회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에 강한 폭우와 뇌우가 몰아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에 도로 침수 위험이 커졌다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일부 지역에 시간당 6인치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도 처리 용량을 크게 넘겨 퀸스와 브루클린 등 곳곳에서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차량이 파손됐으며 폭풍이 가장 강했을 당시에는 10,000명 넘는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국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뉴욕 일대에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며 야외 활동 전 날씨 예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북쪽 벤츄라 카운티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은 계속 확산하면서 주민 17,0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생한 샌디 산불은 현재까지 2,115에이커를 태웠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한 채의 주택이 전소됐고 소방 인력 850여 명과 헬기, 소방항공기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First thing I see is notice your house is in a mandatory evacuation area. You need to leave immediately. I think they're right. The heat, the smoke, I'm out of here. 이번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LA 카운티 경계 지역은 물론 인랜드 엠파이어와 코첼라밸리 지역까지 퍼지면서 대기질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샌디 산불의 현재 진화율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가 독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미국 송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감염된 의료 선교사는 현재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가족과 동료 선교사들은 독일과 체코로 이동해 격리, 관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에볼라 의심 사례 600건, 사망자 139명이 보고됐으며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부조 에볼라는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앞서고 있지만 이 지지층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전국 등록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공화당 후보보다 10%포인트 더 많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민주당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물가 부담 완화와 기업 권력 견제 등 보다 강한 경제 메시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민과 범죄 문제에서는 중도 노선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고 건강보험 문제에서는 더 진보적인 접근을 원하는 등 향후 당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동부 보스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인 채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NBC 10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월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의 데이비스역에서 40살 스티븐 맥클러스키는 넘어지면서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맥클러스키가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여러 시민이 현장을 지나치며 나서서 돕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911 신고가 접수되기까지는 약 18분이 걸렸고 지하철 직원이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른 시점은 사고 발생 22분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당시 맥클러스키는 이미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도울 것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방관자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감시에 사용되던 군소유 비행선이 강풍에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멕시코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비행선은 텍사스주 라레도 인근에서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계약업체가 운용하던 감시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은 지난 18일 밤 폭풍 속에서 비행선을 고정하던 케이블이 다른 케이블과 엉킨 뒤 비행선이 고정 지점에서 이탈해 멕시코 방향으로 떠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근 공항에는 시속 44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뇌우가 관측됐습니다. 비행선에는 탑승자가 없었고 지상에서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군은 이후 라레도 남서쪽 외딴 지역에서 추락한 비행선을 발견했으며 미국과 멕시코 당국은 회수 작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MIT 캠퍼스에서 기숙사 무단 침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후 5시 30분쯤 한 남성이 학생들이 문을 열어주는 틈을 이용해 하버드 대학교 로웰하우스 기숙사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한 여학생을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하며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학생들이 이를 막자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약 2시간 뒤 MIT 기숙사에서도 유사한 침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키 약 5피트 9인치의 마른 체형의 백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한 해 피해 규모가 24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노인법 변호사협회가 공개한 연방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 노인층의 사기 피해 액수는 지난 2020년 6억 달러에서 2024년 24억 달러로 늘어 4년 만에 4배 급증했습니다. 협회가 지목한 대표적 사기 유형으로는 정부기관 사칭과 기업, 금융기관 사칭,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 기술 지원 사기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정부기관 사칭 사기 가운데는 사회보장국을 사칭해 연금이나 공적 부조가 중단될 수 있다고 위협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 많았습니다. 협회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5%대 오른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 속에 유틸리티 섹터가 1% 가까이 상승했고 소재와 기술주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은 중동발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보장과 휴전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안이 임박했다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종전 기대감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긍정적인 조짐을 인정하면서 장초반 공급 우려로 급등하던 국제유가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안도감을 더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2% 가까이 하락한 배럴당 96.3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과 분기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와 차익 실현 매물 추세로 1.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미국 상무부가 IBM 등 9개 기업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과 정부 지분 취득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꺾이고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얼어붙던 투자 심리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LA시가 메가더파크 알바라도 거리에 임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나무와 차량 통제용 기둥인 주황색 공 모양의 볼라드 등을 설치하는 거리 미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노숙자와 마약 문제 등 치안 우려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노점상들은 펜스 설치 이후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시는 이번 사업이 월드컵과 올림픽 등을 앞두고 지역 안정과 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한 아이린 리 검사가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이린 리 검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판사가 필요하다며 사법 시스템 내 지속적인 한인 대표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18년간 다양한 분야의 검사 경력을 쌓았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검사협회 회장과 LA 한인의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와도 꾸준히 교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s a judge, I can't make policy. All I can do is make sure that the law is upheld. But I understand the different challenges that the immigrant community is facing, and I will bring that understanding to the bench. 아이린 리 판사 꼭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 카운티 판사 선거는 오는 6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당선되며 유권자들은 6월 2일까지 우편 투표용지를 반송하거나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도 투표소에서 현장 등록 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온라인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9명의 이사진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법인 크로우 LLP 선정 안건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통과됐습니다. 또한 경영진 보상 관련 안건도 승인되며 모든 주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LA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에 감시 카메라 18대를 설치해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장기간 이어져온 거리 매춘 및 인신매매 문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HR캡이 세계 최초로 AI 기반 글로벌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AI 채용 매칭 시스템 캡 AI를 활용해 100%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 채용하게 됩니다. 지난해 파일럿 운영에서는 36개 기업과 기관 250명 이상의 인재가 참여했으며 평균 매칭률 37%를 기록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워커 카운티에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고모 씨가 스냅챗 등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여러 차례 직접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셰리프국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 대상 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펜아시안 커뮤니티 센터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에너지 복지 서비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연방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500의 냉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중에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중러 밀착 분위기가 형성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총통과 통화하겠다고 도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현지 시간 2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 경호와 의전 담당 요원들이 이미 북한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 시 주석은 미중 정상 간 나눈 북한 비핵화 관련 대화와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낄 것이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북미 정상회담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전승절 기념식에서 북한,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한 중국은 중러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거침없는 정상 외교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와 관련해 타이완 총통과 통화하겠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전례가 없고 지난 2016년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타이완 총통과 통화해 중국에 큰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도발에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同中国台湾地区开展官方往来，坚决反对美国向台湾出售武器。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양국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재현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네, 한국도 선거철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첫날 주요 정당들의 움직임을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 출발지는 서울 광진구 우편 집중국이었습니다. 택배 분류에 힘을 보태며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내란 심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 날 꼭 배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성남시로 이동해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를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기도지사가 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는 누구입니까? 역시 어제 새벽 0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온 경기 평택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양자 후보께서 왜 이렇게 목숨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어 대전 유세 현장을 찾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충남이 고향인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빨리 나갈게. 예. 조국혁신당은 전북 군산시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당 독점 정치의 해체를 외쳤고 진보당은 경기 평택시와 울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부산 북갑에선 출정식이 특히 더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보수를 지키겠다면서 삭발을 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보수를 다시 일으키려면 자신이 이겨야 한다고 유세했습니다. 민주당 하정 후보는 보수 재건은 서울 가서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부산 북구 구포대교 사거리. 한 달 전만 해도 대통령의 AI 참모였는데 지금은 유세차에 올라탄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북구의 아들로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수 야권 후보들에겐 서울로 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이 북구의 삶을 아나? 북구라는 이름 앞에 무슨 정파고 이념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재건 이런 거는 서울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구포시장 옆 공원. 세 번째 북구 의원을 꿈꾸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삭발을 감행하더니 민주당에 맞서는 결사 항전을 외쳤습니다. 다른 보수 야권 후보엔 배신자라고 맹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이 정권을 무너뜨린 잔인한 배신자 아닙니까? 2시간 뒤 같은 구포시장 옆 공원.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국회 입성을 위해서 북구를 선택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국가 발전에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배신자란 비난은 배신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선택한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선택했습니다. 공직자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대엄에도 앞장서서 막을 겁니다. 어제 낮 북구의 한 복지관에선 서로에게 말폭탄을 던지던 세 후보가 얼굴을 맞댔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두 그릇 드실 분 안 계십니까? 잠깐의 봉사활동 휴전은 그렇게 끝나고 보수 내전부터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배신 이런 걸로 점철된 사람이 보수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배신하고 떠난 거 말씀하신 거예요? 부산을 배신하고 분당의 20년을...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의 TV토론은 현재까지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한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SBS 김보입니다. 네, 미국은 오늘부터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폭우와 강풍 예보도 있는 만큼 출발 전 날씨 정보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